기능이 떨어졌을 때 자가적으로 진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팽만감입니다. 배가 빵빵하다든지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첫 번째로 호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로감들이 있겠죠.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피로감들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저녁에 느껴지는 피로감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간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해독 기능과 재생 기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피로감들은 특히나 아침에 더 힘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욱 힘들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는 초기 반응들이니까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들 술이 간에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술을 많이 음주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알코올이 들어오면서 대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것으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종 지방이라든지 나쁜 물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이 간에 자꾸 축적이 되면서 지방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술뿐만이 아니고 요즘 서구화된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충분히 지방간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상을 준 약제는 있습니다. 네. 분명히 약이란 것은 다 독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잘 이렇게 선택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2015년 8월에 그 대전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그 한약재로 인해서 한국에서 한약재로 에 의해 일어나는 임상 보고 논문을 분석해 봤더니 네. 90%가 단일 한약재를 많이 섭취해서 일어난 간 손상이 일어난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인 것이 이제 하소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하소요? 그 하소란 것이 하소가 아니라 그 재작년에 파동이 일어났던 이오보피소가 하소로 그 잘못 유통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간 손상을 일으킨 경우고요. 어떤 뭐 식품회사에서 여성분에게 좋은 것으로 판매를 하면서 급격하게 판매량이 늘어서 그런 손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 이제 사실 하소는 갱년기 여성에게 뭐 특별한 뭐 메리트는 없는 약제인데 그 마케팅 부분에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이 이제 백선피라고 해서 그 봉황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삼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이런 스스로가 이렇게 자가 민간에서 스스로 다려 먹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을 건강하기 위한 한방 치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은 한방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목에 속합니다. 이 목이라는 거는 앞에는 수라는 기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을 지나서는 화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물을 먹고 음식물을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바꾸고 이 바뀐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 상태입니다. 이 수의 상태를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다시 바뀌는 과정이 목과 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은 수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화에 발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간을 보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가 잘 되고 그 소화가 된 음식물들이 대장 쪽에서 간으로 잘 공급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간으로 잘 전달이 되면 간장혈이라는 개념이 잘 우리 몸에 기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통이 돼야 됩니다. 간주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소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간문맥이라고 하죠. 네. 간에서 필요한 간에서 소통되는 기운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폐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요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한방 치료를 봤을 때는 저장하는 작약,
그리고 소통시키는 당귀, 이 두 가지가 간에 매우 좋은 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제약회사 광고 중에 유명 축구 선수가 나와서 간 때문이야 이런 적이 있었죠. 네. 그만큼 이 현대인의 이제 여러 가지 질병과 간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제 현대인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스트레스죠. 네, 이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이 희노우사비 궁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장기가 하나씩 배속이 돼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이제 화가 나는 이 노의 감정은 이제 간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스트레스가 열받고 화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간이 상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제 지나치게 기쁘면 심장이 상하고 아니면 분노는 간을 상하고 그다음에 근심 걱정은 비를 상하고 그다음에 우울하고 슬프면 폐, 그다음에 공포하고 놀라면 신장을 상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이 스트레스는 간을 상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 지금 간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세요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면 환자분들이 다들 자기 지금 검사했는데 간 수치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지금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간은 그 양방에 있는 그 간이 아니라 간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어떤 신체에 들어와 있는 물질들을,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뭐 음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 대사 산물을 이제 노폐물을 잘 외부로 이렇게 해독을 해서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간에 그런 기능이 떨어져서 이 내보내야 될 노폐물이 자꾸 쌓여지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이제 한의사분들께서는 자 이제 간이 안 좋으세요라는 말을 이 의미로다가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한약에 대해서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낭설들이 있는데 가장 근거 없이 이제 시중에 많이 비방됐던 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라는 거입니다. 그 오해가 이제 얼마 전에 좀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한의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1,001명을 상대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 이제 간 손상이 이제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게 된 이제 실험이었는데 이 1,001명 중에 단 6명만 간 손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0.6%, 1%도 안 되는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이게 다른 양방병원, 특히 이제 프랑스나 스위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양방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수치가 이제 스위스의 경우는 1.4%, 프랑스의 경우에는 1.3%예요. 그러니까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이 양약을 섭취하는 것보다 한약을 섭취했을 때 간 손상에 대한 비율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한약으로 일어나서 간 손상이 어쨌든 일어난 부분인 거잖아요. 그 6명에 대해서 보자라고 하면 이 환자분들의 이제 특징이 양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했던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중간에 음주를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다른 이제 원인들을 같이 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꼭 한약만 가지고 간 손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더 다행인 부분은 이 간 손상이 일어난 환자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 깨끗하게 이제 간 수치가 내려간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